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녁은 제가 한국경제TV에 야간에 출연하는 바람에 밤 11시에 출연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공개 방송 없습니다. 밤 9시 방송이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좋은 분들 방송 들으시고 또 내일 아침엔 제가 또 방송합니다. 오늘 아침의 화두 어제랑 거의 비슷한데 미중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 미국 증시에 호재가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가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큰 호재겠죠. 그리고 어제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됐죠. 모건 스탠리 MSCI가 이제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 인덱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흥국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FTSE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럽의 영국의 FTSE에서 우리가 선진국 갔는데 미국의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신흥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있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중국의 비중을 좀 높이고, 중국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매도는 어제,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어제 장 마감까지 해서, 또 대규모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 관련된 매물은 전부 완료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큰 수급상의 고비를 넘겼다. 수급상의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상의 큰 고비도 넘기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상당한 진척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스몰 딜이 완료되고 바로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곧 시작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다우가 0.2% 올라와서 28,000포인트.
나스닥은 8647까지 갔고요. 조만간에 다우 3만 포인트, 나스닥 10,000포인트 가지 않겠나. 나스닥이 금융위기 때 급락이 나오면서 1400까지 갔었나요? 1400까지.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류어 부총리하고 중국 상무부 발표가 류어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외에 중국에도 이제 중국의 여러 관료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화상 동시 통화가 되니까 오전 전화 통화를 해서 백악관의 발표에 의하면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에서 크게 양보할 것이다. 1단계 무역 합의가 매우 가깝다라고 이제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했다 그래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 여기에 이제 켈러 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무역 합의가 정말 가깝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무역 합의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뭔 모멘텀으로 시장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무역 합의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아주 중요한 호재가 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FC 스톤의 유세프 아빠시, 투자자들은 협상 타결 없이 현 상황만 유지되더라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좋아, 계속해서 좋은 뉴스 나오니까 좋아, 이런 정도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또 뭐 경제가 전망 경로를 유지하면 당분간 금리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죠. 내년도는 금리가 계속 동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물론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경제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 또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근데 현재의 전망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뭐 급격히 좋아진다라기보다 일정 부분 좀 순항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 경제가 조금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유럽이나 중국, 아시아가 또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은 현재의 전망이 유지가 된다면 당분간 금리는 변경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나온 지표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25.5, 근데 전월에 126.1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어요. 소비자 신뢰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또 주택지수가 S&P 케이스 신뢰지수인데,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3.2% 상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가격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도 상승하고 있다. 금리도 낮고 하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유통업체, 전자제품 베스트바이가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어닝스 프라이즈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휴렉패커드는 9% 하락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4분기 매출액이 월가기 대비 내렸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 그러죠. 자, 미국 국채가 천장을 찍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천장 찍었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채가 답이다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무드였는데, 트렌드였는데, 이미 미국 국채가 고점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상반기에 환율 상승, 우리나라 환율 상승이죠. 환율 상승과 전반적인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하락으로 상당히 좋았던 미국 국채가 8월 고점을 찍고 수익률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 11월 25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6%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 8월 달에 국채 금리가 1.49%였는데 그게 비해서 27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0.27% 상승했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반대 방향이죠.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반대 방향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경기가 하강을 보이면서 하락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는 채권 투자를 해라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요게 이제 공식인데, 그래서 올 상반기는 경기가 좀 안 좋았고, 뭐 경기 계속 안 좋았죠. 작년, 그러니까 17년도 여름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가 한 2년 정도 전 글로벌적으로 조금 침체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특히 이제 올해 많이 내렸죠. 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가 좋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안전한 미국의 10년 국채 투자 좀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8월달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죠? 8월 금리가. 그래서 현재 11월 25일 약 3개월 지난 8월달에 저점 찍고 3개월 지나서 금리가 1.76%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3개월 전에는 1.49%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확 내려갔다. 채권 투자 수익 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위에 있었는데 지금 뭐 1176원까지 하면서 거의 한 50원 정도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환율도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높아지고 미국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도 손실이고, 게다가 금리도 손실이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손실 나가지고 뭐 8-9% 정도 손실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ETF가 3개월 새에 약 3.7% 하락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이래 정도 하락은 손실, 손실이 생겼다는 거죠. 그냥 돈 들고 있으면 은행에 예금하면은 예금 이자라도 받는데, 개인이 국채 투자해가지고 3.7% 손실 나면 이것도 짜증나죠. 그냥 삼성전자나 사놓을 걸 이래가면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국채 가격 가파른 상승 보였지만 바닥치고 이제 상승 고점 치고, 국채 가격은 고점을 치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은 하락 트렌드다는 거죠. 박태근 삼성증권 팀장 얘기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약해지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채권은 한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채권 매력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주식 사라. 참 이게 재테크라는 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을 잡기 쉽지가 않다. 역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 1900 깨질랑 말랑할 때 코스피 지수 1500 간다고 난리칠 때, 그때가 이제 주식은 바닥이고 채권은 고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난리치고 할 때는 반대로 가야 된다. 자, 요거는 또 제가 그때 아주 잘 맞췄죠. 그때 여러분한테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뭐 1900 정도면 정말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2000포인트를 깬 것은 오버슈팅 한 거다, 그죠. 오버슈팅. 2000 밑에서는 강력 매수고, 채권은 오히려 강력 매도다 하는 거. 자, 미국과 중국이 통화를 하고 있다. 아까 좀 잠시 언급했지만, 문제 해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일, 어제죠,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26일 날, 고위급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요 전화 통화는 11월 2일 날, 또 11월 16일 날에 이어서 26일 날 세 번째 전화 협상이 있었다. 류호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부 대표, 문우신 재무장관이 참여했다. 1단계 합의를 위한 세부 사안에 논의를 했다. 위에서 언급한 겁니다만은, 양측은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고, 무역협상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인식과 1단계 합의를 위한 남은 사안 지속 소통에 합의를 했다.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자. 그래서 어제 이제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제 법안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10월 15일 날 그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400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 한 40조에서 50조 정도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한해 아세안 정상회담이 이제 폐막을 했고요. 한해 아세안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자제를 촉구했다. 자, 문 대통령은 한양만찬에서 언젠가 남북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 지속 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 또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이 됐는데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강조한다. 김정은이가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고.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비건과 러시아의 모르골루프가 통화를 했다 그래요. 비건과 러시아의 모르골루프. 러시아 외무부 발표인데, 비건 특별대표, 러시아의 모르골루프 외무차관이 통화를 해서, 한반도 상황 해결 방안에 관련하여 통화를 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정치 외교 해결 프로세스에 관해서 현재의 상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통화는 미국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순희 외무성 일부상이 러시아 방문 중에 이루어진 논의를 공유한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비건과 모르골루프가 통화를 했는데 비건이 미국 측에서 이제 미리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선희가 러시아에서 뭔 얘기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골로프가 자세히 또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러시아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뭐 중국처럼 경쟁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가 물론 이제 북한이 아직도 우방이죠 러시아에. 그래서 최선희가 이제 와가지고 쭉 순방하고 환담한 거에 대해서 비건 대표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죠. 뭐뭐뭐에 대해서 논의했다. 물론 뭐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전략의 결론. 미중 협상의 진전, 이것은 가장 강한 지금 호재입니다. 한국 정치에, 특히 한국 정치에. 한국은, 무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보호무역주의 아닙니다. 자유무역주의라 돼요. 한국은 자유무역주의라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어야 한국 먹고 살죠. 그래서, 일단 미중 협상의 진전과 자유무역주의의 회귀는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호재가 된다. 또 기폭제다, 상승전환의 기폭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협상 다음에는 북미 협상이다. 미중 협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엔 바로 트럼프가 북미 협상에 전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때쯤 돼서 일단 미중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 협상 완료라는 소식이 나올 때쯤 돼서 남북경협주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북경협주는 그런 관점에서 미중 다음엔 북미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매수 전략이고 지수는 21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던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약간 빠졌는데 2121포인트 마감이고 코스닥은 651 마감이었죠. 어제 외국인들이 모건 스탠리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어제 마감 끝나고 8,500억 총 8,500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거예요. 8,500억 매도. 그리고 기관은 7,600억 매수 했죠. 8,500억 매도, 7,600억 매수.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 다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서 뭐 별게 없었고. 어제 등락률은 182%였는데 102%, 438%, 182%거든요. 오늘은 조금 등락률도 안 좋아지겠죠? 어제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주에 대한 우리 베팅 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별주에 대한 베팅 강도.
그래서 개별주를 지금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 102%, 그다음에 월요일 날 400%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182%니까 오늘은 뭐 100%쯤 매수 상승과 하락의 비중이 비슷비슷하는 정도, 그 정도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종목이나 무작정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오히려 10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접근하자는 얘기죠. 차분하게. 특히 코스닥은 83%에서 455%까지 갔다가 어제 259%였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다. 어쨌든 어제부로 일단 MSCI 리밸런싱이 마감됐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그 리스크, 어떤 그 심리적 그 어떤 부담감, 그런 거 좀 덜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MSCI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대형주였을 거니까 대형주들의 주가가 조금 힘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다. 자, 종목들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이노텍, DB하이텍인데 LG이노텍 이거 괜찮아 보여요. 지금 모습, 차트 모습 자체가. 자동차에서는 기아차가 여전히 뭐 좋아 보입니다. 기아차 좋아 보이고, 뭐 만도도 무난합니다. 만도도 무난합니다. 항공주에서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트 모양 좋아요. 요것들 좋습니다. 조선주는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장기선에 딱 그 이제 헤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헤딩을 해가지고 이제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돌파하느냐. 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선업종도 이제는 뭐 조금 이제 분위기 좋아지는 거죠. 자, 삼성NG가 건설주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차트 모양이 가장 좋은데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2만원대를 재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삼성NG는 그래요. 이번에 이제 큰 건 하나를 물었죠. 사우디이면서 전 세계의 시가총액 최고 종목 아람코, 요거에서 발주한 그 가스 저장 시설 2조 정도 규모 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수주한 것 같은데, 워낙 삼성엔지나 이제 그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옛날에 대규모 플랜트 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조짜리 플랜트인데 별로 반응이 뜨뜻미적지근합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죠? 옛날에 이제 11년도 12년도 금융위기 때에 수주했던 플랜트나 해양 그 구조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하고 이제 그 건설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 10년 고생한 것 같아요. 10년 너무 과장됐나? 하여튼 6, 7년 정도, 한 5년 정도 고생한 것 같은데, 그 고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대규모 플랜트나 해양 플랜트 같은 것을, 이제 해양 플랜트 아직 수주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수주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삼성인지 차트가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도 이제는 장기선에 딱 헤딩하는 모습인데,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삼성그룹주의 상승,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봐야겠죠. 화학주에서는 SKC, 효성도 뭐 차트 괜찮고, 또 LS산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내수주에서는 웅진코웨이하고 화이트진로가 여전히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 또 우리의 영웅주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요것은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요거 이제 무조건 매수해서 손해보더라도 매수한다. 단기적으로 손해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데, 단기로 손해보더라도 그냥 매수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저랑 꾸준하게 했던 분들, 꾸준하게 9만원대, 10만원대부터 매수했던 분들은 이제 수익이 좀 났습니다만은, 아직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죠. 한 50%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시대의 영웅주, 이런 종목들은 적어도 5배 내지 10배 정도 수익이 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먼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장기로 보면서 강력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 은행주가 좀 사실 좀 좋아지고 있어요. 차트가 좋아지고 있는데, 은행주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주가 괜찮을 것인가 하는 거는
글쎄, 이제 제가 볼 땐 카카오뱅크 같은 게 좋아지지, 이쪽 은행주들이 뭐 급성장하는 그런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초저금리라서 은행권들이 먹고 살기 쉽진 않아요. 증권주들도 이렇게 이제, 리딩 증권사 중심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 자,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는 상한가 2번 갔다가 어제 이제 13% 빠졌고요. 바이오에서는 주로 이렇게, 신약 관련주들, 또, 임상이 얼마 안 남은 임상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중항체 주들, 어제 ABL 바이오가 다시 올랐죠. 유틸렉스 괜찮고, 이중항체, 뭐 이런 것들이 좀, 텔콘 RF제약 어제 급등했다가 또 거의 보합까지 다시 빠졌습니다만은, 야, 이거 대단한 종목이죠. 그 다음 한올바이오가 좀 올라왔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IT 재료주들이 이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제 그저께 좀 밀렸다가 회복됐고, 다시 이제, 어제는 상승하는 모습.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동긴세미, 솔브레인, 후성. 대표적인 IT 재료주들, 반도체 재료주들이 이제 주가가 좀 돌아오는 모습. 또, LB세미콘, 네페스, 테스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주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조선주는 이제, 어제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이 이제, 강하게 탁 치면서 240일까지 올라오니까 그 영향인지 몰라도 태광, 성강밴드, 동성화인텍, 한국가본 같은 것들이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고, 남북경협주는 현재, 부산산업, 푸른기술, 대아TI 다 0%야. 일신석재, 아나한티, 용평유도 진짜 보합이야. 인디에프, 신은 좋은 사람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참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악재가 나와도 미동 흔들리지 않고 지금 뭐 어제 김정은이가 포를 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인데 주가는 더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단단하다 하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려면 이제 북미 간에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북미 간에는 지금 트럼프가 온통 뭐 중국에만 집중하고 있고, 중국 끝나야 북한을 건드리겠다 이런 뭐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코멘트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비건 대표도 지금 이제 국무부 부장관 지명 스케줄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뭐 열심히 청문회에서 답변할 거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비건 대표하고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최선희가 러시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갖다 이제 공유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비건 대표가 곧 뭔가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건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북한 전략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좀 기다려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요거 중국 문제 해결되고 나면 바로 북한 문제로 가지 않겠나. 자, 우원개발하고 남아토건은 괜찮네요. 4% 9% 올랐고, 오늘은 시멘트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차트 모양도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주는 여전히 이낙연주가 탄력이 좋아요. 우원개발, 부국칠각, 남아토건, 남아산업 같은 거. 남아토건이 이렇게 또 회사는 또 좋습니다만은 부국칠각도 회사가 좋아요. 우원개발 역시 뭐 회사가 좋습니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이제 알짜 가치주라 볼까요? 남아산업 마찬가지고 이제 골프장 안에 회사인데 가치주 알짜 가치주 중심의 종목군들인데 이낙연주 모양이 좋았다라는 거하고, 황교안주도 이제 이번에 단식 투쟁하면서 약간 관심을 받는 모습.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이제 그 카메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올라오는 듯한. 다음에 이제 유승민도 조금씩 관심을 받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한국당과 합병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바람은 한국당에서 대거 탈출해 가지고 유승민하고 같이 신당을 만들면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마감이 됐고,
북미 관련주, 일단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그 한국경제TV 방송 나가서 저녁 방송은 없고요. 저녁 공개 방송은 없고요. 우리 회원들은 여전히 멋진, 어제 또 텔슨이 팍 급등해가지고 돈 좀 벌 뻔했는데, 그쵸? 텔슨이 팍 급등해가지고, 근데 좀 아쉽죠. 좀 더 급등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아마도 단기 매매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서 또 장기 심사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매매해가지고 좋은 수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